네, 이제 퇴근하면 이제 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토요일은 쉬고 뭐 이것까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또 저녁에 잘 쉬어줘야 다음날 또 일을 잘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이제 생활 속에서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30년 40년 한 직장에 봉직하다가 이제 퇴직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것도 평소에 마음 다스리게 수행을 해놓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울감, 뭐 그 유배온자 그런 기분이겠죠. 또 집에 있는 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마음 공부할 때 열심히 해놓으면 아이고 우리 신랑이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집안 건설을 이렇게 하고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크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서방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으로는 있으면서도 또 같이 오래 있다 보면 또 상황이 또 좀 다르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평소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퇴근하고 나서 잘 쉬어줘야 되고 주말에 잘 쉬어주듯이 이게 좀 길어진 거구나. 휴가구나. 지금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도 이제 잘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2의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생기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이거 어떻게 처시할 것인가. 잘못하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식구들한테 쌓아놨던 복 하루아침 까먹는 거죠. 굉장히 이제 뭐 아는 그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또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호소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잘 들려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은 뭡니까? 직장 종로들이 있죠. 또 직장이라는 비닐하우스가 있죠.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쯤에 비닐하우스에 이제 비닐이 이제 걷어져 버린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둔세 무민 그렇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근심이 없다. 뭡니까? 혼자 잘 사는 법을 익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휴가 기간이구나. 이제 은퇴했지. 그럼 은퇴에 맞는 삶이 뭘까? 이거 꼭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은, 고전을 이제 많이 읽으면, 물론 뭐 많이 읽은 거 하고, 그게 내 현실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은둔할 때, 휴가 갔을 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집에서 쉴 때, 퇴근했을 때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집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일거리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 이거 70년대는 미덕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한참 발전할 때. 지금은 안 그렇죠. 일할 때는 일하고 쉬어줄 때는 잘 쉬어주라.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백낙천이라고 하는 거사가, 백낙천 거사가 은둔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숨는 거죠. 숨는 거. 여러분, 도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시골보다 좀 편하죠? 시골 가면 그 집에 식구가 몇 명이고, 애가 무슨 일을 하고,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다 알죠?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죠. 도시에는 서로 말 안 쓸 거면은 제주에서 뭘 하고 있는지, 관심사가 뭔지, 특별히 친한 사람 빼고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도시도 은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시는 노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출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도시이기 때문에 익명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숨는 거라는 거죠. 제가 서울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 줄 압니까?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저 안 쳐다봐요. 각자 알아서 자기 밥 먹어. 그래서 이거 도시의 익명성이라고 하는 게 나무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숨는 거죠. 그걸 이미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분이 대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TV에 잘 나오는 자연인, 산에 숨는 거,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거, 그거는 뭐예요? 소은입니다, 소은. 그럼 뭐예요?
대은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소은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도시에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뭐나 중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언둔인 듯 하면서 언둔 아닌가? 언둔인 듯 하면서 언둔 아닌가? 예. 친구인지 연인인지 우리 썸 탄다고 그러죠. 예.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예. 이제 이게 뭐냐? 이걸 이제 추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족을 데리고 있죠.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식구 근사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중앙정계에서 아주 큰 관료로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가정은 희생시키고 오직 워커홀릭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로서의 시간은 최소화하고 내가 가정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역량 이걸 떨치는 일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이게 중언입니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같죠? 정말 일 중독증에 빠진 분들 뭐 집에 계신 어른들도 그런 분들 들어있죠. 식구가 뭐 아가 성적이 올라갔는지 잘 때 들어오고 잘 때 나가고 한편으로 좋기는 한데 이것도 또 뭡니까? 가정을 건사하면서 중언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대언입니다. 직장에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가장 인격적으로, 그 다음 우리 불교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중언입니다. 양변을 같이 보는 사람, 양변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불교적으로 절대 훌륭한 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절대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적으로도 훌륭하고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더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최치원 선생이 이제 추구했던 삶이 이거였다. 고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망하고 조선이 이렇게 이제 개국되면서 언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분들입니다. 역사 시간에 다 배운 분들입니다. 목은 이생. 목은 뭡니까? 소나 한두 마리 기르면서 양이나 한두 마리 기르면서 그냥 조용히 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불사이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히 은둔하면서 살겠다. 그게 목은입니다. 그다음 포원 정문주 선생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포는 그 뭡니까? 그 채소 그 포자입니다. 그러나 집에 남새밭이나 가꾸면서 그냥 상추나 뜯어먹고 그렇게 조용히 살겠다 이겁니다. 그게 포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둔하면서 살겠다. 야은 이분은 이제 또 뭐냐? 조그마한 대장간 하나 운영하면서 홈이나 만들면서 조용히 살겠다. 그 다음에 도은입니다. 이숭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 하나 만들어 놓고 도장이나 살살 꾸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수입으로 내 앞가림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은둔하면서 완전히 진짜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관계는 최소화하면서 내가 나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동시에 하고 나의 정체성도 살리고 또 남들로 하여금 뭡니까? 은둔했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그런 은둔이 아닌 거 그게 중언입니다. 중언. 우리 건강경에 읽으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하는 질문이 뭐예요? 저도 이때까지 건강에 읽으면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글을 통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받게 됐어요. 뭐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건강에서 첫 번째 한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부처님 답변이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럽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내가 주말에는 주말의 마음, 내가 퇴근했을 때는 퇴근했을 때의 마음, 휴가 갔을 때는 휴가의 마음, 이게 빨리빨리 변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내가 직장인으로 근무할 때는 열심히 그 직장의 책임자로서, 가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은퇴했을 때 뭐예요? 은퇴한 사람에 맞는 것.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전자 붙이는 거예요. 그 소개할 때 좀 붙이면은 조금 스스로 아마 저는 그렇게 소개하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조금 자기한테 자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거, 나 지금 뭐야? 농부다. 명함에. 농부 김영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응모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너희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있겠습니까? 부처님 답변이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한 요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생활 하면서 이 시들을 보면서 참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일거리가 많죠. 뭐 대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 안 되면 내가 뭐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다 돈 잘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직업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 쳐가지고 관료로 진출하는 것, 이게 유일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과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과거 뭐 구수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죠. 이팔 청춘이 28살이 아닙니다. 그건 요새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팔 청춘은 2 곱하기 8 하면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춘향이하고 이몽룡이가 만났을 때 16살이에요. 그때 다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때 뭐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나이 평균을 한번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처음에 진출하는 평균 나이가 24살이더래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건사를 하면서 과거 공부를 한 거죠. 과거에 조선시대 과거에서 제일 많이 합격의 경력, 시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뭐 경사가 있어요. 정기과거 외에도요. 국가에서 무슨 경사가 있을 때, 뭐 왕자가 태어났을 때, 또 동네 또 지방에서도 또 과거 시험을 쳤겠죠. 뭐 군수가 부임을 해가 와가지고, 안 그러면 뭐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가지고 그 기념으로 동네 과거도 있어요. 과거에 수석을 9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구수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9번을 갖다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천재죠. 누구 계세요? 이율곡입니다. 구도장원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도자는 우리 뭡니까? 1도, 2도 할 때 그 도자입니다. 횟수할 때 도자. 9번 장원 급제한 사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시험만 쓰다가 한 생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서생입니다, 서생. 그 다음 우리 묘지에 가면은 학생 써놓죠. 이 사람은 과거 평생 시험 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합격을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도 합격하면은 그 자리에 맞는 거. 그걸 이제 벼슬, 살이 이름을 붙이는데 학생 써놓은 것은, 열반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만 쳤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제라고 하는 시 제목도 부하제입니다. 부는 누굽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부가 의조사인 경우도 있어요. 하제, 하는 떨어지다. 제는 뭐예요? 급제. 급제에서 떨어지다. 낙방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부자는 뭡니까? 아비 부자가 있죠. 이게 이제 누가 썼느냐 하면은 보살님이 쓴 거예요. 보살님이 신랑이 시험에 떨어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건사하고 있는 사람이 빨리 합격해가지고
벼슬살이에 진출해서 녹봉을 받아와가지고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데 맨날 시험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를 쓴 거 보니까 꽤 자주 시험 쳤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또 재밌는 것은 예전에는 여성들은 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시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남궁께서는 분명히 남다른 재능이 있는데 우리 신랑 아무리 봐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뭡니까? 딴 신랑은 24시간 365일 안 지켜보죠. 자기 신랑은 자기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랑이 아무리 봐도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데 왜 시험만 치면 떨어지지? 부자가 신랑 남편 그런 말입니다. 남궁께서는 분명히 재주가 뛰어난데 어찌하여 해마다 그냥 돌아오시나요? 표현 참 완화했죠. 낙방이라는 말을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냥 돌아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처음에는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뭘 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좀 뭐 신랑은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각시도 민망하지만은 이제 저도 그대를 뵙기가 민망하오니 아유, 오시려거든 남 대낮에 동네 사람 보기 좀 미안하니까 낮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날 어둑해지면은 그때 살살살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참 이거 뭡니까? 보살님 이제 이런 글을 씁니다. 뭐 속으로 천불이 나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최대한 참고 절제하고 가정 하나 꾸려가는 것이 뭐 다 가정 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인욕보살이 되지 않으면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꾸 시험 들어왔다고 해서 역적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잖하게 이제 사실 뭐 당신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나도 민망하죠.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시가 과거에 떨어져서 본인도 아니고 각시가 이제 이런 시를 갖다 써놓고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아까 이제 율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주가 이제 뛰어나니까 치는 시험마다 합격이에요. 우리 또 뭡니까? 뭐 외모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고시 상관왕이야. 또 거기다 뭐 S대학교 수석 졸업했대. 뭐 연합고사 1등 했대. 옛날에 또 예비고사죠. 예비고사 수석이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야 구수했대. 재수했대. 또 재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재수를 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네가 인생을 알면은 뭐 하냐? 그다음 삼수했다. 그까지는 이제 숫자를 합니다. 그다음부터 사수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뭐 그때 시험 쳤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율곡이 16세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동안은 이제 심효살이를 해야 되겠죠. 너무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효살이가 끝나고 19살 되던 해에 금강산으로 출가를 해버려요. 와, 인생이 정말 무상하다. 그렇게 해서 금강산에 가서 무슨 경전을 읽었느냐, 능경을 엄청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율곡의 문장은 전부 다 보면 능경의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19살 때 어머니를 잃고 열심히 건강경으로 이제 마음에 치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수행을 마치고 19살에 이제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20살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마음 다스기를 한 거죠. 뭐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른들은 뭐 모친도 그때도 유명했겠죠.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또 잃어버렸을 때 어린 나이에 지금도 뭐 아무리 14살에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잃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능경을 읽으면서 극복을 했다. 또 집에서는 그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금강산에 잠시 의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율곡 같은 이런 이제 뭐 과거에 9번 당선된 분들도 물론 이제 뭐 어릴 때니까요.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나라 때 이제 청신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제 거사님이에요. 여도 뭐 시험 성적이 시원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놓고 글 제목이 낙제시입니다. 낙제시.
보통 뭡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좀 완곡하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외교적 용어로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 그 천황 보고 사과하시라고 그러니까 통석의 염을 금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통석의 염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더욱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는데 대놓고 낙제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용감하죠. 뭘 잘했다고. 가족같이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합격을 해야지. 급제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오니. 급제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오니. 자, 몇 번 떨어졌습니다. 아까 앞에 각 씨가 밖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은 좀 썰렁했겠죠. 처자의 낯빛에 반기는 기색이 없네. 아버지 또 떨어졌습니까? 여보 또 떨어졌어요. 대놓고 묻지는 못하고. 그런데 집에 누렁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개 키우는 것보다 그것도 딱 나라 때 지금 뭐 애완개 떼끼는 게 요새 생긴 문화가 아닙니다. 이미 당나라 때 이미 다 알았어요. 누렁이는 뭐 우리 주인이 과거에 붙었든지 과거에 떨어졌든지 벼슬길에 나아가든지 안 나아가든지 그건 다 우리 주인이야. 그건 똑같아. 자기한테는 하루 세끼 밥만 잘 챙겨주면 돼. 그다음 잠자리 잘 계집 비바람 안 들어오게 해주는 거 요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짐승은 정말 차별심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황견이, 우리 여기는 황견으로 나오죠. 황견이 진짜 보살인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가족 가운데서, 각시도 뭐 시험 떨어지고 오니까, 아들도 시험 떨어지고 오니까, 그런데 누렁이는 그냥 오래간만에 주인님 긴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셨다고. 엄청 반겨주는 거죠. 누렁이만 흡사 반갑다는 듯 문 앞에 들어놓은 채 얼마나 좋아하는지 걔들 진짜 반가워하면 온몸으로 반가워하죠. 나를 갖다가 반겨주더라. 참 우리가 이렇게 한국 음식 가지고 자꾸 남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화적인 토양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적으로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서양 문화의 근간은 유목민의 문화예요. 사냥 다니는 문화예요. 사냥 다니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총이나 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사냥개죠. 우리가 개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혼자 총이나 활을 들고 나갔을 때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토끼 2마리, 3마리밖에 못 잡아요. 개를 딱 끌고 나가니까 개가 길에 당기면서 토끼를 몰이를 해주죠. 왜?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개가 쫓으면 그놈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 없이 나갔을 때도 2-3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개를 데리고 나가니까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를 잡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관을 해야 되죠. 왜? 겨울에 사냥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뭡니까? 저축을 해놓은 게 많은 사람이 부자죠. 개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은 개가 내 동업자예요. 이걸 여름이 왔다고 음식으로 드신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반려예요. 애완도 아니에요. 동지야. 동업자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농경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개자 붙이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손은 열심히 죽으라고 일어나는데 이거는 집 지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집 지키는 것도 밤에만 지키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건달. 농민들한테 개는 건달입니다. 건달.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거는 여름에 더울 때 차라리 음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토양이 달라가지고 생긴 문제고 문화가 달라가 생긴 문화 다르고 산업의 종류가 달라서 생긴 문화지 이게 무슨 문화적으로 달라서 생긴 문화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그 이해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일신 신앙은 사막에서 발송한 종교예요. 사막에서는 유일신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신론, 범신론, 요거는 다 숲에서 발생한 종교예요. 여기 불교, 도교, 다 숲에서 명상의 종교예요. 이런 토양이 달라가지고 유리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또 아주 이렇게 범신론,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믿음 체계도 결국 우리 주변의 환경의 산물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안목이 생겨요. 그럼 동양 종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슬람이나 또 서양의 종교들은 또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양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양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라. 그게 우리 선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게 눈 밝은 사람이에요. 눈 푸른 사람. 눈이 파란 사람 아닙니다. 눈빛이 형형한 사람. 양변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상하, 시방, 사방, 팔방, 상하까지 포함해서 시방이라고 그러죠. 시방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세까지 같이 보는 사람. 이게 뭡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또 선종을 공부하는 사람. 선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적으로 이상적인 인격자다. 이상적인 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책 이름도 낙제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또 강아지를 찬탄할 줄 알고. 우리 선종의 일체 중생은 다 불교 경전 안에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조주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처자도 불성을 가진 존재. 우리 집 황견도 누렁이도 불성을 가진 존재. 그 다음에 우리 집 누렁이가 뭡니까? 차별심이 없죠. 과거에 붙은 우리 주인이나 과거에 붙지 않는 주인이나 나한테는 나는 분별심이 없어. 그냥 오직 우리 주인일 뿐이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심리 치료에 엄청 도움이 됐겠죠. 역시 그래도 우리 누렁이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지. 과거에 걸린 나도 나고 청신이고, 과거에 떨어진 나도 청신인데, 과거에 떨어졌다고 우리 처자는 차별해가지고 대하는데 우리 강아지는 오직 주인이라는 걸로만 대해 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시를 갖다가 한 편을 이렇게 이제 남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한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같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에 나오는 시입니다. 신랑이 이제 세간살이도 열심히 하지만 불교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로 이제 대화의 소재가 약간 이제 품이 있는, 기품이 있는 그런 이제 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하고요. 그런데 뭡니까? 당신이 볼 때는 이제 맨날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점수 따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밖에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커피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모한테 가서 술이나 한 잔씩 얻어먹고 국수나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밖에 없는데, 그러다고 해서 점잖은 체면에 주모한테 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 대접하는 것도, 그 사이 신분으로,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적당하지 않다. 집으로 모시고 와야 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한두 번 모시고 와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엄청 자주 모시고 왔을 겁니다. 부인이 이제 화가 날 때는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설정해놓고 한번 봅시다.
밤새 있음과 없음. 없음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죠. 공과 유. 우리 건강경 아침에 아까 시작할 때 반야신경했죠. 무자가 계속 나오죠. 예. 그럼 뭡니까? 불교는 있음과 없음. 이걸 이제 늘 같이 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없음이 완전 없음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상황, 운동적 상황, 그 다음에 일체가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재행은 항상 무상하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재행, 무상, 제법, 무하죠. 이런 안목을 가야지. 이런 안목을 뭐라고 그러냐?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더라도 늘 상황은 변하는 거야.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 내 조건도 변해갈 수 있을 거야. 물이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고 온도를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상온에서는 물이 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물을 보는 거죠. 물을 볼 때 얼음과 수증기와 액체, 기체, 액체, 고체를 갖다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공적인 안목이에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안목을 갖추는 것, 늘 이걸 이제 강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각시가 친구들을 너무 데리고 오니까 이제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왔던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안절부절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좋은데 집사람 눈치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 소동포라고 하는 분이 또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이잖아요. 내 친구, 연구처사가 참 이거 안절부절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좀 과했겠죠. 참다가.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뭐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갑자기 부인의 사자후를 듣고서, 불평을, 그래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잔소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자후, 부인의 사자후입니다. 이제 대충 그만하시고 집에 가시지요. 당신도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에 있는 식구도 생각해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계속. 그래서 부인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공처가 였던가 봐요. 저는 문학이 기본적으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동포가 그 상황을 보고 아주 표현을 이제 과장해가지고 표현한 거죠. 문학도 과장이고, 예술은 기본적으로 과장이에요. 영화를 똑같이 찍어놓으면 그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과장해야 되죠. 소설을 있는 그대로 쓰면 누가 와서 그 돈 주고 사가 보겠습니까? 엄청나게 부풀려야 되죠. 사람이 막 구름을 타고 다니고 막 벽을 뚫고 다니고, 그죠? 만화 영화 한번 봐보세요. 무술을 막 걸어 다니고. 다 과장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예술들은 다 기본적으로 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떠든다고 그 집에 부인이 이제 잔소리 하나 한 것을 이렇게 이제 과하게, 부인의 잔소리도 과하게 표현하고, 그 부인의 잔소리에 대해서 그사가 한 반응도 과하게 표현하고, 저는 이제 이 시를 보면서 저도 제일 마지막에 썼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왜? 이 부인의 본관이 하동이에요. 하동유시예요. 중국 하동입니다. 우리나라 하동이 아니고. 친정까지 그냥, 그래서 중국 속담에 하동 사자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소동포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영국 그 사이 부인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 집만 뭐라 그러면 괜찮겠다. 친정까지. 그래서 더더욱더 기자들 있을 때요. 친구 중에 기자가 있거나 친구 중에서 글 쓰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더더욱더 끝까지 참아야 된다.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0년 후에 하동댁의 고함 소리 멋있게 하동사자후 그런 말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친구들을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신랑을 뭐라 해야지. 신랑을 한테 불평불명을 표하는 것은 친구들 보고 빨리 가달라는 소리죠. 잘 알아들었어야 됐는데 이 양반도 술에 잠차져가지고 부인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인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특히 여러 사람이 있을 때요. 또 우리 식구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말 가려서 조심해야 돼요. 아마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일지라도 꾹 참고 참아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도 속으로 한 10번씩 염하는 거예요. 하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거는 이먹고 명상 진짜 중요한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염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건강경을 암송하든지 심요장구 대단한 일을 하든지 내가 평소에 잘하는 거 그럼 좀 깔아앉죠. 그래서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동사자후라는 말이 생기게 해가지고 본가뿐만 아니라 신전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만들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과거 낙제시들 중에서 이거는 뭐 집안살이니까요. 제일 유명한 시가 이거 풍교야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이 책 안에 없고요. 제가 다른 책에다가 써놓은 시입니다. 오늘 또 와서 사인을 많이 받아주셔서 이 책의 저자로서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또 김부영언니가 김삿갓으로 사는 것이 수지 맞는 삶인지 어느 한 지방에 관리로 나가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인지 당대에는 그게 수지 맞지만 먼 훗날까지 생각하니까 오히려 김삿갓으로 전국으로 산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죠. 그러니까 당장 뭡니까? 아까 삼세를 보라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동시에 볼 수 있으면은 과연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우리 옛날부터 그러죠. 눈앞에 이익이 있겠던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뇌물도 잘 골라서 먹어야죠.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나중에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물, 뭐 뇌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선물도요. 그래서 이거 장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태어난 연도는 모르고요. 돌아가신 연도는 779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딴 시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 시 한 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 한 편만 남아 있는데 이 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당나라에서 장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시 때문에. 이 시가 왜 나오게 됐느냐?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그 심경을 갖다가 시로 읊은 거예요. 달이 지고 까마귀 울고 하늘에는 찬소리가 가득한데 가을이었던 모양입니다. 참 처량하겠죠. 시험은 떨어지고 이제 고향은 가까워져 와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한양까지 과거 시험 치러 왔다 갔다 하는데 2달 걸려요. 뭐 바로 시험 치고 올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는데 한 20일, 내려오는데 한 20일. 시험 친다고 컨디션 조절하느라고 서울에서 또 뭐 한 20일 보내면 한 2달 걸려요. 그러면 이제 더 올라오는데 추풍령 이 고개는 추풍 낙엽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돼. 절대 그 고개 안 넘었습니다. 건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한 인생이 지금 결정되는 판국인데 그럼 주로 어디를 넘었느냐? 문경. 문은 들을 문자고 경은 경사할 뜻이죠.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다 조령을 넘어가요. 고개가 몇 개 있거든요. 한 30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니네 할 거 없이 추풍령을 가지 않고 문경 고개만 넘어가요. 좋은 소식 들을 거라고. 이름이 참 중요하죠. 왜? 자기 체면이 되잖아요. 오늘 문경 고개 넘어와서 시험을 쳤으니까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올 거야. 그게 알게 모르게 깔려있고 그게 또 자기 체면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뭡니까? 심리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강가에 고기 빼도 시름 속에서 잠 못 드네. 내가 잠이 안 오니까 고기 빼도 왜? 밤에 고기 잡는다고 오징어 배들 불 켜놓은 거 있죠. 중국은 이제 양자강이, 항주, 소주 쪽에 이제 그 양자강 지류죠. 거기에 이제 고기 잡는 배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도 우리 저 한강 하류는 엄청나게 넓죠. 고깃배. 자기가 보니까 고깃배는 고기 잡는다고 불을 켜놨는데 자기가 보니까 나같이 걱정 많아가지고 고깃배도 잠이 안 오나? 이것도 과장이죠. 또 비유법이기도 하고요. 고소청 외 한산사, 고소성 밖에 중국에서 이제 제일 물산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데가 항주, 소주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마 다 가보셨을 겁니다. 항주, 소주는 관음 성지인 보타산 가면은 거기 꼭 들렸다고 하죠.
정원도 유명한 거 많고요. 문화가 엄청 발달해 있고요. 저 뭐 베네치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뭐 우리 뭐 산타루치아 뭐 노래가 막 있고 하니까 그게 뭐 되게 대단한 줄 아는데 항주 소주 가면은 이런 데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주 소주에서 북경까지 운하를 팠습니다. 그게 경항운하입니다. 그 정도로 항주 소주가 살기가 좋은 데입니다. 이제 그 소주를 이제 이야기할 때 옛날에 이제 당나라 때는 고소성이라고 불렀죠. 그 옆에 한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한산사 우리 한산 섭덕으로 유명한 분 한산. 거기에서 이름이 왔고요. 한산 섭덕이가 이 절에서 살았다는 고소성 밖에 한산사에서 깊은 밤에 종소리가 배전에 이르는구나. 시험 떨어졌는데 위에 두 시는 뭡니까? 약간 신세 한탄이 들어있죠. 성화가 안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시는 같은 과거 시험인데 떨어져가지고 그게 성화를 시켰죠. 뭘? 문학적으로. 이거 뭐 우리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좀 감각이 안 오죠. 한시로는 대꾸가 딱 맞습니다. 또 운율도 딱 맞고요. 정말 명시 중에 명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계가 만약에 과거에 합격했으면 이 시 안 나왔겠죠. 이것도 똑같죠.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관리의 길을 걸었으면 장계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시 한 편 남겨가지고 이 1000년 후에, 1000년이 뭡니까? 1500년 후에 우리가 이 참 성북동에서 장계의 시를 갖다가 같이 읽어요. 누가 진짜 출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 사례를 해서 출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시를 낳는 것도 사실은 출세한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생각한다면은 3세를 생각한다면은 장계가 이 문학적 과거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시 한 편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왜 과거에 떨어졌습니까? 과거 제도가 문란한 시절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정실 인사가 있는 경우들이 뭐 사람 사는 데니까요. 우리 유명한 방거사, 그다음 방거사하고 같이 친구인 다나 천년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 다 각각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두보도 수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두보 같은 시인들도.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과거가 그렇게 썩 공정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 둘이서 이제 과거 시험 쳐가지고 떨어져 와가지고 이제 주막에 와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마침 마조스님 문화에서 탁발 나온 스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 저런 이제 쳐다보니까 여기 시험 떨어져가지고 낙담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집에도 못 가고. 여간방에서 둘이서 신세 타령하고 있으니까 가면 그래요. 신기가 불편한데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위로라도 좀 받을 수 있을래나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관리로서 선발되는 과거장도 참 좋지만은 부처를 선발하는 선불장에 가보는 것은 어떠냐? 선불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처를 뽑는 집. 그때 마조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마조 선사가 이름을 더 날리고 있을 때입니다. 마조 스님 밑에 중국에서 내려오는 젊은이들, 특히 과거에 낙방해가지고 좌절한 젊은이들, 과거가 불공정해가지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에이! 마조 스님 밑에 가서 부처 뽑는 집에나 가야 되겠다. 또 재밌는 것은 마조 스님이 당신 집을 갖다 또 이름을 선불장이라고 붙여놨네. 그래가지고 방거사하고 다나천년선사가 마조 스님 문화로 출가하게 되는데 출가하게 되는 원인도 과거 낙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나천년스님하고 과거 방거사가 과거에 만약 합격했으면 죽어 우리가 그 사람 기억하고 있겠어요? 중국이 수천 년, 5천 년 역사 동안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조 판서가 한둘입니까? 판서, 참판, 자사, 도지사를 갖다 중국에서는 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방거사는 뭐예요? 불교 공부 조금 하는 사람은 다 기억하죠. 제가 자라서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수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이름이 남아있고요. 다나 천년선사도 마찬가지고요. 마종문화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더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수지 맞는 일이냐. 그러면 선종의 스님네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제2의 인생, 집에 신랑이 와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아주 오래된 시에서 삼위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짜증날 때, 왕 짜증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뭐 기도 좀 하시고 관세음보살 정건 열심히 하시고 천승이 열심히 있고 신문장구 대단하고 건강에 열심히 있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거든. 여기는 무슨 이야기 해놨지? 그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